프랑스는 외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외국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 인구의 지금은 한 5%지만 머지않아 10%가 된다고. 500만이 될 수 있다니까. 5천만에서 10%가 되면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납치를 많이 하잖아.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중국 사람한테 부탁해서 없애버리잖아. 살인 매장. 이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종되는지, 도대체 이 실종된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삼합회를 동원해서 그 사람, 한국 사람을 없애버리면 회사가 자기 거 되잖아. 삼합회요? 삼합회를 이용해서 없애버리면 회사가 자기들 회사가 되지. 아, 한국 내에 삼합회가 있어요? 그럼 있지. 1년 사이에 이 한국에 밀반입된 마약량이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8배나. 왜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예, 허경 총재님. 예. 네, 혹시 지금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뭐 또 한국 내 중국인들 많잖아요. 이런 중국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관하여 제가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올해 2020년부터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한테 무비자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해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류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남아인들에게 무비자를 마구 뿌려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도 2016년 20만 명에서 2년 사이 2018년 35만 명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증함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이 강도 사건과 성폭행 범죄 사건류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런 한국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외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프랑스가 모든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서 외국인이 있는 데다가 난민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외국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데모가 내국인 데모보다 많아요. 치안이 굉장히 엉망이 돼 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이나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엄청나게 유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월급이 현지에서 쓰질 않고 외국인들은 적게 쓰고 그걸 해외로 빼돌린단 말이에요. 송금을 하잖아. 해외 송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인구의 지금은 한 5%지만 머지않아 10%가 된다고. 500만이 될 수 있다니까. 5천만에서 10%가 되면은 나중에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성인이 전체 인구의 얼마 안 되는 젊은 어린애들, 노인애들 빼면 말이에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0%나 된다고. 20%나. 그럼 굉장히 위험해. 외국 근로자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국인들의 학력이 대졸자가 85%나 된다고. 근데 외국은 30%잖아.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졸로 오면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험한 일을 한다니까? 3대 업종을. 근데 우리나라 전부 대학 나오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공장에 가서 안 하려고 한다.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도 전문학교를 많이 만들고 기술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대학 진학에 너무 하다 보면은 우리 직장을 외국인들한테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치안 문제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제 치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납치를 많이 하잖아.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중국 사람한테 부탁해서 없애버리잖아. 살인 매장.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책이 다 서 있고, 나는 세계 통일을 하기 때문에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책이 좀 달라요. 우리 민족만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세계 통일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지. 세계 연방세가 나오고 애들의 복지 이런 게 다 좋아지지.
전 세계가 무비자가 되지. 무비자가 되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라 이런 언어가 존재하지가 않지. 그때는 이제 서로가 섞이는 거지.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이에요. 거의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잘 되고 그들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니까 그런 거는 없어진다고 봐요. 아, 저절로 없어져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가 이 실종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에 이 몇천 명씩 실종돼가지고 그 행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종되는지 도대체 이 실종된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죽는 사람이 많고 나머지는 이제 매매돼가지고 팔려가지. 나머지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동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어려우니까 예, 예. 돈 투자자를 암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암살이요? 그런 게 많아요. 말하자면 중국하고 우리가 동업을 했잖아. 예.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삼합회를 동원해서 그 사람 한국 사람을 없애버리면 회사가 자기 거 되잖아. 삼합회요? 삼합회를 이용해서 없애버리면 회사가 자기들 회사가 되지. 아, 한국 내에 삼합회가 있어요? 그럼 있지. 국제 범죄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종자들이랑 어떤 삼합회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네요? 거기 그쪽에 연관도 있고 조폭들하고도 연관이 있어. 이 한국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뭐 어디 중국으로 납치하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 중국으로 데려와서 많이 없애지. 또 많이 있다고 봐야지. 아, 예. 그러면 총재님, 지금 실종 문제가 진짜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1년에 몇천 명씩 납치된다는 거는. 1년에 여자만 한 5천 명이 없어져요. 아, 5천 명이요? 아휴. 그러니까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를 예. 보험사가 와서 그냥 싣고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약 먹이고 해가지고 두들 패가지고 예. 정신이상 만들어서 팔아버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아유,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안은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사건이 단 한 건만 있으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해요. 그런 거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총재님 또 이 한국의 이 마약 중독자가 1년에 16만 명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매달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람이 1000명이며 한국의 밀반 입되는 마약 압수량이 2017년 32.6kg에서 2018년 298.3kg으로 1년 사이 815%나 급증했다고 해요. 1년 사이에 이 한국의 밀반 입된 마약량이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8배나. 왜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카지노도 있고 국제 마약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담배를 많이 기호하고 있잖아. 담배를 많이 피는 국가잖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이 중간 여기를 한국을 거쳐서 이동하는 거예요. 중간 기착지가 돼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약을 만들어서 해외로 가져가고 그런 마약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그 마약의 제조, 소비, 한국이 세계에서 양주 소비가 1위거든. 양주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잖아. 그 양주를 먹는 자들은 마약을 좋아하거든. 음주 문화가 발달된 나라니까 마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가 향락 문화와 또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서 중간 수송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지 마약에. 한국을 거쳐서 마약이 딴 데로 이동되는 거지.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해외 유학파가 많아진다는 거. 해외에 갔다 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미국은 여러 주가 마약을 허용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약 거래 화폐가 암호화폐를 많이 쓰니까 한국이 더 유난히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야지 마약이나 이런 거에 일부에 접근해서는 안 돼요. 국가 전체를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돼. 국민 배당금을 준다든지 국민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줘야 돼. 국민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야. 정치권들이 국민들을 전부 아주 생활이 너무 어려운 파탄지경을 만들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로 예산가 적자, 없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대로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니까 마약이 급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오늘 질문은 뭐 별로 매력이 없어.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총재님, 네. 나는 뭐 마약이나 이런 거는 내가 있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게 돼. 예, 이거 너무 다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예, 총재님. 예. 예,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